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와원의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3주라는 이 시간에는 이제 바로 그 직전 금요일날 있었던 소프트가 아니라 실리콘밸리뱅크 그쪽에서의 영향, 이 부분이 한 주 동안 상당히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일으켰었던 그런 한 주였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거래소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그 SVB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게 됐고, 국내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따른 시장에서 변동성도 더 확대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의 강세를 그대로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주중에는 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350포인트 이하를 잠깐 왔다 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이제 3.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76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VB 사태 자체가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가져가고, 그동안 이제 예션 리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트라우마를 부각을 시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각국 중앙은행에서 빠르게 지원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말 기간 동안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소프트밸리뱅크 이쪽이라든지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을 뭐 다른 은행들이 매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끝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발표되면서 결국 이제 컨센서스 6.0%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줬었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있을 연준회의에서 25bp 인상이 유력해졌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비슷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 대형지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중소형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좀 더 커진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충분히 미리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세 보였던 부분에서 신용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동성 영향을 좀 더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업종별로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융주들 전반적인 하락이 좀 더 컸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IT가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받쳤다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는 오히려 약세를 띄었다가 주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줬었고, 주 초반에는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강세를 띄우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제 유럽에서 기대했던 법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소멸이 되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제자리 걸음 정도.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그 외적인 건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가 좀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작은 은행들 이런 쪽에서가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대출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지게 된다면은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경기 관련주가 좀 더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의 소폭의 약세 정도 나타냈고요. 이 제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날 증시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서가 이제 또 하락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소부장, 물론 국내 자체적으로도 삼성전자가 300조 정도의 투자를 하는 부분과 국내 자체 법안 자체가 앞으로 세액공제라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높여주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모멘텀이 반도체 중심 IT도 있었고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가 상당히 강세 띄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낙폭과대라는 관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로 쏠렸던 부분이 일부는 제약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에서 이제 IT 그리고 제약 이런 쪽에서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재 관련이니까 이쪽에서 하락이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낙폭 과대 관련해서도 반등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된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그대로 이어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겨우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좀 먼저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주간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장 중에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를 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워낙에 반등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못했던 만큼 추가 조정도 사실 크게 받을 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결국은 이제 지킬 자리만 지켜내고 마감했다는 건데 조정 저점을 만든 자리가 결국은 앞전에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 때 그대로 이어졌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에서 잠깐 보게 되면은 일본사에서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37거래 동안에 상승 그리고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저점을 살짝 깨면서 만들었던 자리대가 역시 34거래 동안의 조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승일수와 조정일수가 맞춰져서 마무리를 했다가 되는 거고 살짝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연준회의가 있고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거의 다 끝나간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21선을 다음 주에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형주는 조금 더 강세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정 기간이 길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오던 패턴 자체가 이제 채널 비슷하게 계속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패턴 자리대를 살짝 깼다가 올라탔다가 다시금 이제 중간 마디 정도를 맞춰놨다 되겠죠. 그래서 바닥권이란 부분에서는 이제 만들어졌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이 21선과 상단 자리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이 약했다는 부분도 보게 되면 중소형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이 다르죠. 그러니까 중소형은 상승일수가 34거래의 상승 그리고 17거래의 조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17거래 동안의 상승 그리고 조정을 34거래 동안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정반대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밑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상대적인 강세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들의 시용이 많았다는 부분이 한 주 동안에는 오히려 좀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 케이스죠.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는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졌던 만큼 오히려 이제 윗자리에서 매물을 좀 만들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추세를 이제 이탈을 하면서 이제 이 구간대가 오히려 단기 매물이 좀 많아졌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형 쪽이 강세 띄운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여전히 강세 띄었고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앞전에 이제 중요하게 계속해서 단기 상승을 뽑으면서 갔던 그림이 이 추세 라인 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상승 자체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전개됐다가 떨어졌다가 되돌림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요 구간이 다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스닥 증시를 끌고 올라왔던 것이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많이 끌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가 이제 조정이 좀 깊어지거나 그쪽에서가 물량이 떨어진다면은 역시 여기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형이라든지 소형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또 이게 소부장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같은 코스닥 지수 내에서도 약했던 그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올라타서 안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같은 국내 증시이긴 하지만 1월 달부터 1월 실질적으로는 1월 말부터 계속해서 서로 간에 다른 형태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 성향도 다르다라는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SBB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 SBB 사태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개인들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이게 개인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이 많고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쏠림화가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증시가 마찬가지로 지수별로 차이가 상당히 컸다가 되는 한 주가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세가 뭐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다우 30 종목 중에서 금융주들이 워낙에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니까 금융주들의 하락이란 부분 그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약세,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렇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앞전부터 강세를 두드러지게 뽑아줬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조정폭 자체가 전체 상승의 50%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양상을 보여줬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S&P를 보게 되면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폭이 1.43% 정도. 그래서 S&P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폭의 50% 정도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줬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대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켜질 자리에서는 지켜줄 모습을 보여줬다로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나스닥을 한번 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볼 때 뭐 금요일날 거의 뭐 0.7%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좀 줄어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지난주 강한 하락이 나타날 때 위치 때까지 올라가고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에서가 4%라는 높은 상승이 보여줬던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란 부분이 이제 뭐 상반기까지 상승을 시키고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죠?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기도 하면서 뭐 밸류 부담은 느낀다 하지만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이 됩니다. 즉 시장에서 돈 많고 현금성 자산 많고 실적이라는 돈을 꾸준히 잘 버는 대형 기업들 이런 쪽으로 결국 자금이 옮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대마불사란 말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중소은행들에 대해서 자금이 인출해서 대형 은행주로 자금이 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작은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뭐 안정성 있는 현금이라는 게 부족한데 단순하게 성장 기대치만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햇빛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38.2%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폭 자체가 작았던 케이스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실질적으로 6주 동안의 조정을 받았다가 한 주 동안에는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MSCI 코리아인덱스는 한 주 동안에 약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MSCI 코리아인덱스도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21선 요 가격대를 이제 올라타서 안착하느냐 요게 역시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한 7천억 정도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거래소가 보합권을 유지를 했던 부분은 외국인들은 7천억이라는 주간 매도를 보여줬지만 기관에서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즉 외국인의 매도분을 기관이 받쳐줬었다가 되는 건데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뭐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이 나갔으니까 반대로 이제 가장 시장을 받추는데 1등 공신을 한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투신가 그리고 연계금 이들이 꾸준하게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전부터 투신과 연계금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업종 대표주만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산다는 부분. 그래서 한 주 동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4주 연속 매도를 하게 됐지만 기관에서가 금융투자가 매수가 유입이 된 부분과 투신 연계금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함으로써 지수를 받추는 역할을 기관이 보여줬다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가 되죠.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실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에 선진국이건 신흥국이건 간에 자금이 다 유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아니라 대부분이 CFD 계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검은머리 외국이라고 얘기하는 CFD 계좌에서 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이제 한 달째 거의 매도세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가 아주 대규모의 선물 매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물 매도분의 절반 이상 축소를 했다가 되면서 선물 쪽에서도 이제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경계성, 해지성으로 들어왔다가 이 부분이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면서 결국 일부를 청산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신권에서가 이제 선물 쪽에 대해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현선물 쪽에서 같이 방향을 잡고 간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지금 4주 연속해서 매도를 이어왔다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번 주 계속해서 나갈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금융주들의 부분은 거의 1달러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연준회의가 있죠. 연준회의가 이제 22일 날 새벽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되는 거는 목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해소가 됐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이제 주간상 흐름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앞전에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면서 이탈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되돌림 자리이자 50% 자리다라고 했던 자리죠. 그 라인대를 고가 인식을 하고 한 주 동안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되돌림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인데 이 가격이 1298원이죠. 그래서 1298원이라는 자리대를 이번 주 이제 연준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탈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 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의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팔고 기관이 사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LG전자, 그 다음에 뭐 삼화알루미늄,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세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샀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외인들 매수란 부분이 이 외쪽으로도 뭐 건설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납폭과대라는 그런 개념들보다는 외국인의 매수는 여전히 대표주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다라고 전망이 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 거고요. 매도의 경우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삼성 SDI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매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2차전지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만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지만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직까지 흑자를 보이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영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쪽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뭐 2차전지 쪽에 대한 매도가 확실히 강했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밍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5,000원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출하되어서도 대부분 개인들이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로 추가적인 강세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도는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 되는 케이스였고, 매수의 경우는 이제 뭐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SM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제 아까 봤듯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쪽에서 주로 받쳤다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뭐 당연히 많았겠지만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그래서 시총상위 IT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제약,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 이런 쪽으로 주로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의 경우는 이제 역시 비슷합니다. 네이버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뭐 그 정유 유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매도가 좀 있었다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에서는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겠죠. 그다음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로 헬스케어라든지 원희 IPS라든지 이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 내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그 다음에 소부장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 거고, 역시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적인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 그래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변동은 좀 남아있겠지만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실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연준 회의 정도의 마무리 정도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시장이 큰 이슈 없이 안도랠리형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변동은 많았지만 결국 지수는 제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주간의 정리를 한다라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장의 변동이 클 때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차분하게 한 주를 보게 되면 이런 변동이 있었지만 지수가 이 라인 때는 지켜낼 수밖에 없고 왜 이 라인 때 지켜냈는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한 주간의 변동 컸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무난하게 다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따가 이제 9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